밤마다 오는 젊은 청년. 누구인지 모르는 한 청년이 문 앞에 찾아왔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부른다. 황후마마! 황후마마! 황후는 어쩔 줄을 모르고 그 청년을 바라보며 괴로워하는 눈치다. 아, 어쩌자고 또 찾아왔어요. 황후마마! 용모도 단정한 그 청년은 태연하게도 당황하는 황후의 품 안으로 달려든다. 이러지 마오. 허구한 날 밤마다 찾아와 헛된 일을 범하다니. 만일 상감께서 아시는 날이면 그대를 처참하실 거요. 황후는 자기 몸을 더듬는 젊은 청년의 손을 떼며 달래기도 해봤다. 아니면 위협도 해봤다. 그러나 청년은 꺼리낌 없이 더욱 억세게 황후의 보드라운 몸을 침범하는 것이었다. 황후는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지만 그 청년은 더욱더 숨이 가빠지며 상기되어 오는 것이다. 잠깐 내 말 좀. 도대체 그대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소? 또 무슨 일로 온 청년이오? 황후는 청년을 많이 쳐다본다. 볼수록 잘생기고 의젓한 청년인데 뭐하는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 건 아실 필요 없나이다. 오로지 소생은 황후마마를 마음껏 애무하다가 하면 그뿐이겠나이다. 황후마마, 어서. 청년은 점점 더 힘을 준다. 황후는 뿌리치고 밀쳐도 나약한 여자라 그의 억센 뚝심을 당해내기 어려웠다. 마침내 황후는 지쳐버리고 말았다. 매일 밤 찾아와선 이런 짓을 하고 나가는 정체불명의 이 젊은 청년은 과연 누구였을까? 때는 삼국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다. 당시 중국 당나라 황제에게는 어여쁜 황후가 있었다. 너무도 현숙하고 어진 까닭에 황제는 몹시도 사랑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사랑스러운 황후의 몸이 갑자기 쇠약해져 갔다. 평소에 그토록 명랑하고 건강미에 넘쳤던 황후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이었다. 이를 걱정스레 여기던 황제는 전의를 부르고 가진 약을 다 써봐도 날이 갈수록 황후의 몸은 수척해 갈 뿐 아무 효험이 없었다. 어느 날 혼곤히 잠자고 있던 황후는 헛소리를 치며 몹시 괴로워했다. 아, 상감이 오시기 전에 어서 돌아가 주시오. 어서. 곤전. 상감이 아시는 날엔 이런 잠꼬대를 하는 황후를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던 황제의 마음은 몹시 착잡했다. 그 이상 황후의 괴로운 잠자리를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황제는 황후를 흔들어 깨웠다. 곤전, 일어나시오. 눈을 번쩍 뜬 황후는 옆에서 상감이 근심스럽게 앉아있는 것을 알자 아니, 상감께서 하며 황후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곤전, 잠을 자다 말고 웬 헛소리를 그리 심하게 하십니까? 제가 헛소리를요? 상감은 땀에 젖어있는 황후의 손을 감싸주면서 다시 부드럽게 말을 했다. 그동안 곤전은 과인이 묻는 말에 사실대로 말해주지 아니했소. 자, 어서 숨김없이 말해보. 상감은 황후의 헛소리를 여러 차례 듣기도 했지만 그녀의 병이 더욱 나빠질까 걱정되어 물어보기를 꺼려왔지만 그럴수록 상감은 궁금증에 견딜 수가 없었다. 상감의 은근한 추궁을 받자 황후는 한숨만 쉬었다. 자, 곤전, 어서 돌아가라고 한 그 사람은 누구요? 어서 말해주오.
상감마마, 이제 와서 어떻게 숨기겠나이까. 황후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다. 괴로운 표정이다. 목매인 목소리다. 사실인즉 꿈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오니 과히 언짢게 여기지 마옵소서. 꿈속에서만? 소비는 밤마다 꿈을 꾸었는데 그때마다 알 수 없는 청년이 찾아와 소비의 침실을 침범하고. 황후는 밤마다 꿈속에 찾아왔던 알 수 없는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사실대로 고백하며 흐느껴 울었다. 끝까지 황후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난 상감은 무거운 한숨을 쉬었다. 상감은 몹시 괴로웠다. 곤전, 꿈속의 일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어서 회복하도록 조례하시오. 그리하여 상감은 여인 황후를 위해 유명한 절마다 찾아가서 불공을 드렸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상감도 이상한 꿈을 꾸었다. 두 사람의 스님이 남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가사 장삼을 걸치고 속락을 쓴 이 스님은 육한 석장을 길게 짚고 가는 품이 보통 스님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다. 저 스님이 신성일 거야. 가는 곳으로 따라가 보자. 상감은 이러한 생각에 그 스님 뒤를 따라갔다. 혹시 황후의 병을 고칠 선약이라도 알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그 스님들은 한없이 걸어가기만 했다. 얼마를 가니까 마침내 남쪽에 험준한 산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러자 뜻밖에도 그 산 속에서 신승 앞에 황후의 꿈속의 청년이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앉은 것이다. 그 청년은 몸을 조아리고 두 스님께서는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셨나이까? 하고 묻는 것이었다. 그중 한 스님이 네 이놈! 몰라서 묻느냐? 너는 불법을 어기고 당나라 황후를 밤마다 괴롭힌 놈이로다. 스님은 육한 석장을 땅에 쿵 치며 꾸짖었다. 그제야 청년은 잘못을 뉘우쳤는지 스님, 잘못했사옵니다. 소인은 당나라 황후가 너무도 아름다워서 본의 아닌 죄를 범한 것이오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안 될 말. 우리는 너를 이 바위 틈에 가두어 속죄토록 하려 왔노라. 어서 벌을 받아라 이놈. 청년은 용서를 바랐지만 노안 스님은 용서할 기색은 안 보였다. 두 스님이 청년을 번쩍 들어 올리니 옆에 있던 커다란 바위가 쩍 갈라지는 것이었다. 스님은 발버둥 치는 청년을 그 바위 틈에 넣어버렸다. 바위 속에 젊은 청년은 갇혀버린 것이다. 100년이건 1000년이건 너의 죄를 회개하는 날 다시 구해지리라. 황후의 꿈속에 찾아온 그 젊은 청년을 바위 틈에 가둔 후 두 스님은 다시 가던 길을 계속했다. 바위에 갇힌 청년은 사라져가는 스님을 바라보며 애걸하게 울부짖을 뿐이었다. 참 모를 일이군. 그 청년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꿈에서 깨어난 상감은 아리숭하기만 했다. 그래서 상감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꿈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산과 바위를 찾아내도록 영을 내렸다. 신하들은 나라 안을 샅샅이 살폈다. 그러나 당나라 안에는 없었다. 그래서 저 남쪽 땅 남의 나라까지 찾아다니게 되었다. 마침내 당도한 곳이 신라 땅, 지금의 경남 김해 자암산이었다. 신하들은 황후의 꿈에 나타났던 바위와 그 바위 틈에 갇힌 이름 모를 청년과 꼭 같은 석불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머나먼 신라 땅까지 와서 진력의 보람이 있어 찾아보고 돌아간 사신들의 보고를 들은 상감은 경탄할 뿐이었다. 밤마다 황후를 괴롭히던 청년이 신라국에 있다니 이 어찌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고. 상감마마, 지금 그 청년은 석불이 되어버렸으니
황후를 괴롭히지는 못할 것이오매 한염하옵소서. 수고했노라. 경들의 노고를 어이 위로할꼬. 기쁠지어다. 상감은 매우 흡족해했다. 그때 궁녀들의 아뢰는 소리가 들렸다. 황후마마 듭시오. 무엇이라고? 아니, 앓는 황후가 이리 들어오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도냐? 상감은 용상에서 기뻐 일어났다. 황은이 망극하여 소비의 몸은 개운해졌나이다. 마마. 이렇게 해서 황후는 예전의 화색과 생기를 되찾았고 황제 또한 아름답고 슬기로운 황후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다시 쏟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잠산 바위에 갇힌 젊은 청년은 그가 놓지 못하는 황후에 대한 연정 때문에 영영 신승의 구원을 받지 못했음인지 오늘날까지도 바위 틈에서 고뇌를 지속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험준한 잠산 중턱에는 아직도 이 전설의 주인인 커다란 석불이 서 있다.